월드컵 때문이라도 챔스 포기하고 미국 오니까 나 무슨 뭐 LA 한인타운에 북창동 순두부 먹으러 온 거 같아? 차렷. 왼쪽잉 나와. 로빈요! 손흥민이 미국 LAFC로 이적했습니다. 와, 전광판 오피셜 보셨어요? 옷 쫙 빼입고 머리 올백 싹 해서 LAFC 홈구장 전광판에 딱 비춰졌을 때 와, 남자가 봐도 멋있다. 진짜 뭔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동양인은 좀 애기 같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귀여운데 섹시해. 그게 진짜 남자든 여자든 못 빠져나오는 거 알죠? 애기 같은데 애기 같지 않은 탑스타다. 진짜 탑스타. 마치 베컴이나 메시처럼 스타 맞지. MLS 역대 최고 이적료랑 메시 다음으로 높은 연봉이라는데 정신 차리고 LAFC라는 팀을 좀 찾아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LAFC는 2018년에 창단한 비교적 신생 구단이에요.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응원 문화나 클럽 정체성도 라틴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MLS 내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LAFC라는 팀을 설명하려면 카를로스 벨라라는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벨라? FM 최고 유망주였는데 LAFC라는 팀의 브랜드, 정체성, 인기 이 모든 걸 이 벨라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단과 동시에 입단한 벨라는 2019년엔 리그 34경기 34골 15도움으로 리그 MVP, LAFC를 정규리그 1위에 올려놨고 MLS에서 보기 힘든 스타성과 테크닉으로 지금의 히스패닉 팬들은 물론 중남미 커뮤니티, 심지어 유럽 축구 팬들에게까지 베컴의 LA 갤럭시 말고 LAFC라는 팀도 있네를 만들어준 게 벨라예요. 현재는 은퇴하고 LAFC 앰버서더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손흥민이 오기 전까지 현재 벨라의 뒤를 이을 LAFC 최고의 스타가 있는데 바로 드니 부앙가라는 선수예요. 빅리그에서 활약한 적은 없지만 2023 MLS 득점왕, 3년 연속 MLS 올스타, 현재 팀 내 득점 압도적 1위로 핵심 중에 핵심. 최근에는 벨라가 갖고 있던 LAFC 최다 클러치골 기록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LAFC 팬들에겐 얘가 그냥 메시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선수 포지션이 손흥민과 같은 왼쪽 윙이에요. 어쩌라고? 아니,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도 중앙으로 파고 들어와서 파포스트 오른발 감아차는 슈팅이에요. 근데 나? 나 손흥민이야. 안으로 들어와서 반대 보고 때리는 거 내가 그거 제일 잘해. 이 사람아, 나 그걸로 EPL 득점왕 했어.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 94년생으로 손흥민보다 2살이 어리고 빠르고 테크닉까지 좋아서 상대 수비를 막 여러 명 녹이는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해요. 많이 해. 아이씨, 장난치지 마. 나 손흥민이야. 내가 뭐 경쟁하려고 여기 왔어? 월드컵 때문이라도 챔스 포기하고 미국 오니까 나 무슨 뭐 LA 한인타운에 북창동 순두부 먹으러 온 거 같아? 차렷. 왼쪽잉 나와. 물론 나와야죠. 근데 부앙가도 거의 한평생을 왼쪽 윙만 본 선수라 그대로 놔두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울 건지, 아니면 부앙가를 빼고 손흥민을 왼쪽에 둘 건지, 아니면 투톱을 세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두 선수 다 어느 자리에서도 뛸 수 있어 라고 하기엔 각 포지션이 요구하는 디테일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특히 오른쪽 윙, 왼쪽 윙 똑같은 윙이지만 주발에 따라 어쩌면 중앙보다도 더 까다로워서 정말 선택에 신중해야 돼요. 야말 은바페가 정발 윙어로 뛰는 거 거의 본 적 없으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원톱, 왼쪽 윙 이 두 포지션 안에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가지 다행인 건 현재 LAFC 감독인 스티브 체론돌로의 스타일이 손흥민이 잘하는 라인을 좀 내렸다가 빠르게 뒷공간 역습 플레이를 주로 해요. 그래서 손흥민이 원톱을 본다고 해도 체론돌로 스타일에 잘 맞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LAFC가 작년에 이 원톱 자리에 거액을 주고 지루를 영입했다가 팀 스타일과 잘 맞지 않아서 한 시즌 만에 프랑스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체론돌로 감독도 이번 시즌 끝으로 LAFC를 떠나고 후임으로 포스텍이 올 거라는 말이 현재 있긴 합니다. 아무튼 체론돌로가 하든 포스텍이 하든 어떻게든 손흥민을 살리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이제는 진짜 원톱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호날두 같은 너무나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두 선수 모두 막 수와 포스트 플레이에 신경을 쓰는 선수라기보다는 한 번의 찬스가 왔을 때 정확한 임팩트로 때려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도 일치하고, 무엇보다 손흥민 원톱 시절 골 영상들을 보면 진짜 손흥민의 히든 능력치인데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나 원터치 피니싱, 즉 골 결정력, 침착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와, 이런 게 돼? 이것도 돼? 진짜 PL 득점왕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만약 원톱으로 변신을 한다면 대표팀에서까지도 더 오랫동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원톱에서 전방 압박 너무 많이 해서 부상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전방 압박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톱이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이 좁빠지게 뛰어나가야 돼. 보통 전방 압박이 어디서 뺏겨? 원톱이 몰면 이 선에서 많이 뺏기거나 걷어내잖아요. 사실은 이 선이 더 힘들어. 그래서 원톱의 전방 압박 횟수는 비교적 타협이 돼요. 내가 준비가 덜 됐으면 스타트 안 끊고 다 같이 한번 내리면 돼. 그리고 속도도 몸 상태에 따라 본인이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해. 근데 이 선인 윙에서는 타협이 안 돼. 원톱이 몰면 자기가 1차로 뺏어야 돼. 못 뺐더라도 다음 패스가 폭탄 돌리기가 돼서 3선에서 뺏을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3선까지 전방 압박 실패했어. 그럼 윙은 사이드백 잡으러 바로 백코스 해야 돼요. 그때 원톱은 뭐예요? 비교적 호흡 고르면서 우리가 볼 뺏었을 때 공격 타이밍 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뺏어서 원톱한테 공 갔어. 그러면 윙은 또 좁아지게 또 앞으로 침투해야 돼요. 이게 원톱과 이선의 차이예요. 지금까지도 지루, 레반도프스키, 호날두가 원톱으로 뛸 수 있는 이유가 타협이 된다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선은 타협이 안 돼. 윙이 힘들어요. 윙이. 물론 전술마다 뭐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피로도 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윙어보다 원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손흥민은 입단 후 첫 공식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LAFC가 제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설마 마이애미였나? 토트넘 잔류였나? 사우디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직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손흥민에게 유럽 중상위권 클럽들이 제안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대한 보답으로 이적료 거의 안 받아도 되니까 손흥민이 원하는 팀 보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제안할 때 토트넘한테 주는 이적료 아끼고 그 돈으로 손흥민한테 단기로 최고 대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손흥민은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일 수밖에 없죠. 그럼 왜 LAFC였을까? 손흥민은 이어서 하지만 LAFC 회장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LA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있어서 미국 속의 서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향수병을 앓을 틈이 없어요. 적응하기 너무 편해. 벌써부터 그 수많은 한인 팬들이 손흥민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 조기축구에서 득실득실 남자들만 있는데 어쩌다가 그 친구 여자친구가 친구 한 명 더 데려오는 날에는 이 원동력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손흥민은 매번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 있는 기분일까? 그게 제일 부럽다. 그리고 LAFC 팀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벨라, 베일, 키엘리니, 요리스, 지루 같은 스타들을 불러들인 이력이 있는 팀이고, 이번 시즌도 MLS컵 우승 후보에 작년에는 이미 US 오픈컵까지 들어올린 상태입니다. 근데 왜 베컴, 제라드, 질라탄이 활약했던 LA 갤럭시가 아니냐고요? 지금 이 팀은 서부 리그에서 꼴찌예요. 꼴찌는 좀... 그리고 무엇보다 MLS가 어쩌면 마지막 전성기가 될 수도 있는 손흥민의 커리어를 장식하기 가장 적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증명했고 이제는 단순히 연봉보다 자신의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곳으로 미국을 선택한 거죠. 그러려면 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가 퍼포먼스를 내기 유리하잖아요. LAFC와 MLS 역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당연히 아시아 전체, 북미 전체 마케팅 중심에 세우고 싶어 할 거고요. 거기에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현지 적응과 리그 자체가 분데스나 세리에에 비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으니 월드컵에 맞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 딱 적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 카를로스 벨라가 LAFC의 시작이었다면 손흥민은 LAFC 글로벌화의 완성형입니다. 마이애미 메시를 이어서 손흥민은 그야말로 LAFC를 넘어 MLS 전체에서도 역사적인 인물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의 니즈랑 LAFC, 아니 글로벌화를 노리는 MLS 전체의 니즈랑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 완벽한 이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손흥민의 유럽 무대 활약을 더 이상 못 보는 건 너무나 아쉽지만 어쩌면 1부보다 더 화려한 2부의 시작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었더라.